12월 24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비상계엄이 내려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것,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 이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 지금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 의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우리 이 지금 국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 우리 국정의 이 시스템에 따라서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도 되고 그렇게 국정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 마비, 국정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치와 상식에 맞게 이 국정을 안정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일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이다. 지난 70년이 넘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오른 데는 그게 공짜가 아니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남북한 긴장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다 라는 걸 한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여일이 지났죠. 비상계엄, 또 탄핵.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안정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국정운영 시스템,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논란들은 남아있지만, 우려들은 남아있지만, 특히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장외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파든 좌파든 장외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외 집회가 전체 판을 흔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국민들은 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 이 탄핵 찬성을 외치는, 탄핵을 빨리 처리하라라고 하는 이 좌파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시내에 진입을 한다. 윤 대통령의 관사 앞까지 진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불법 집회다, 불법 시위다 라는 부분으로 지탄도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파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런 집회에서도 이게 비상계엄이 옳은 것이었다, 2차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이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비상계엄은 45년,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된 모습으로 이런 것을 극복해 가고 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각종 우편물을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편물을 받지 않더라도 발송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을 시점을 예측을 해서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첫 재판을 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심판, 이 부분을 예정대로 굉장히 서두른다, 예정대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비친 셈입니다. 이 팩트와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주장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팩트죠.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6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재판을 열겠다라는 것을 비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먼저 아니냐, 공수처의 수사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복잡해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걸 우선하고 이 수사는 좀 천천히 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법 시스템에 따르면 수사는 수사대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는 심리대로 진행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을 뭐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면 이 대처하는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의 기준과 이 공수처의 수사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 시스템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법원에서 또 어제 뭐 결정적인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각종 재판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재판 자료를 받아라, 접수해라 라는 통지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 뭐 이사를 하고도 이사 주소도 숨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로 이재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고법입니다. 재판부입니다. 강제로 전달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변호사도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 기록들도 받지 않겠다. 이재명이 못 받으면 변호인에게 주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라. 그러면 국선 변호인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라 라고 하면 이재명이 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대북송금에서도 그랬습니다. 변호사를 늦게 선정해 놓고선 재판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 좀 연기해 달라. 이걸 지금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제 서울고법의 이 형사 6부입니다. 최은정 재판장,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종 우편물,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이 통보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로 보낸다. 강제로 전달을 한다. 거기에 이어서 국선 변호인도 선정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의 재판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비친 셈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은 3개월 안에 끝내라. 2심은 3심도 3개월 안에 끝내라. 그렇게 끝내겠다. 끝내는데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린다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 언제 열리느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지금 연말 연시기 때문에 내년 새해 들어서 1월 8일까지는 재판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일 이후에 재판, 첫 재판 날짜가 잡힐 것이다. 아마 1월 중순쯤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첫 재판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이재명의 2심 판결, 선거법 위반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2심 선고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또 공수처의 수사, 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려도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예정대로 이 재판 지연을 막는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좀 심각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라, 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이 아니냐, 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만약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국무총리 때 한 행동, 국무총리로서 계엄이 있기 전에 한 행동으로 탄핵을 하면 151석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국무위원들 모두를 지금 비상계엄에 걸어서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5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지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다. 국무회의도 그러니까 장관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 국무회의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간을 갖고 아직까지 이런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31일까지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언론하지 않겠다, 뭐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탄핵할 테면 해봐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또 탄핵하겠다라는 주장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당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던 부분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 이건 정부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행태는 위헌 행위입니다. 국정마비를 시도하고 있고 장관과 더 나아가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심심하면 이렇게 탄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위헌 행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를 하기 전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국무회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청원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한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무도한 국정마비를 들었는데 그 국정마비를 시도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 계엄을 하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계속 경고해야 하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과거와는 달리 5공화국이나 유신 때와는 달리 정부에 국회 해산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헌법에. 87년 헌법에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있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뭐 필요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지금 사법 시스템과 국정 시스템으로 이렇게 참 헌정사에 복이 드문 비상계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뭐 어떤 양측의 이 장외 집회, 불법 집회까지 있습니다. 또 굉장히 무분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전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하는 일들, 또 법원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따박따박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처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짜뉴스들이 언제나 또 성행을 하고
이게 가짜 뉴스인지 오보인지 뭐 이게 유언비어인지 구별도 되지 않고, 이게 정말 뭐 지금은 가짜 뉴스인데 앞으로 이게 또 진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언제나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일단 현재까지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보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장 약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 이제 군용 차량이 이 시내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도 왔습니다. 시민들이 이걸 가로막아 서기도 했습니다. 이 군용 차량이냐, 이게 장갑차냐, 뭐 탱크는 아니다. 이 논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장갑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 장갑차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짜 뉴스다. 이건 정확하게 소형 군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장갑차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좀 무시무시한 이런 협박성, 이런 언어로 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교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장갑차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 소형 군용 차량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는데 정확한 게 좋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장갑차 뭐 탱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지금 가짜뉴스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군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또 민주당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려 와서 그동안 가짜뉴스로 드러난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3일 그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3시간 정도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머물렀다. 이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인데, 이렇게 관사로 부르지 않고, 그동안은 관사로 불렀는데 성형외과 의사를 이 주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형외과에 직접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남 이 관사를 떠나서 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그 증거로 제보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차량이 출입을 했다. 그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이걸 들었고 자기가 제보를 확인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하나, 카니발 하이 리무진 뭐 차량입니다. 이 사진 하나로 김건희 여사가 이 성형외과를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건 지금 유언비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일단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안 심리를 노리고. 지금 그러니까 노상원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이번 이 계엄에 개입을 했다. 뭐 비선이었다. 지금 현재는 군을 떠났다. 이 노상원이 노보살로 통했다. 뭐 건진법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명태균도 지리산 보살로 통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민주당의 장경태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지금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고, 여기에 또 이런 주술적인 뭐 이런 행동들이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성형외과 출입, 이 부분을 제기하는데,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이 성숙한 자세도 가짜뉴스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김어준이 국회까지 나와서 그 가짜뉴스로 퍼뜨린 소위 그 당시에 체포조가 있었고 정치인 15명에 대해서 한동훈도 포함이 된 사살조가 있었다. 한동훈에 대해서 뭐 사살 명령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현재까지는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믿을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 의원이 또 뭐 김어준 방송에 가서는 미안하다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건 뭐 자기들 개인끼리의 문제고 현재로서 믿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 사살이라는 메모가 있었다라고 해서 또 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살 명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비상계엄에 개입한 많은 그 군인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떠든 것과 지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는 이 비상계엄의 명령체계, 이거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언제나 가짜뉴스, 이 오보, 유언비어 뭐 이런 것들이 떠돌게 되는데, 이 근거를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노상훈의 수첩에 사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살 명령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살 명령이 있었느냐,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에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그날 동원이 됐던 그 차량에 대해서도 장갑차라고 불러야 하느냐, 정확하게는 소형 군용 차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점 밝혀드리고요. 지금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는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 경찰의 각종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내용들이 연일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지 못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확인돼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저는 지금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비상계엄이 있은 지 20일이 지났고 탄핵이 있은 지도 지금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진영을 내세워서 벌이고 있는 불법 시위나 저런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고 휘둘리지 않고 있고, 가짜뉴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굳건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고 있고, 국정 안정을 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지금 법원이 이 각종 심판과 각종 재판에 대해서 차곡차곡 절차를 밟으면서 빠른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런 국정 마비를 노린 계속되는 저런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송은재 TV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